2021학년도 4월호 편집장의 말 다가가며 거는 이야기 돌아온 봄을 맞이하며 성공회 대학부는 메일링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변한 지 벌써 2년째이다. 대학 생활의 경험도 변했다.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다 졸아본 적도, 느티 아래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본 적도, 동아리 공연을 본 적도 없는 학우들이 생겼다. 메일링 서비스는 그런 학우들에게 우리 대학 소식과 분위기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나온 결과다. 더 나아가 학내 구성원들에게 성공회 대학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이다. 코로나19로 학우들의 발길이 멈췄지만 우리 대학은 분주히 돌아간다. 오프라인 새내기 배움터, 베리어 프리 공사, 미얀마 지지 선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우리 대학을 위해 고민하고 실행했다. 학보사는 이런 소식을 기록하고 보도하기 위해 움직였다. 강혜린 기자는 톡톡 튀는 감성으로 20학번 헌내기들과 대담회를 해 기사를 작성했고, 김다영 기자는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며 6편의 기사를 쓰고 사진을 찍었다. 홍은솔 기자는 청년 우울 연재 기사를 위해 학우들을 만나 우울을 인터뷰했고 맵시 있는 학부 편집을 했다. 이번 학기 학보사의 기조는 바른 소리의 공명이다. 학내 구성원과 말을 주고받으며 바른 소리를 만들고 싶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가 아니라 기사에 대한 의견도 좋다. 쓴소리도 단소리도 모두 달게 받겠다. 성공회 대학부는 언제나 열려 있다. 글, 신다인 편집국장. 단신. 제목. 우리 대학 이천안 기념관 공사 마무리돼. 부제. 노후화된 강의실 및 실습실 환경 개선이 목적. 리드. 지난달 19일 우리 대학 이천안 기념관 정보과학관 공사가 마무리됐다. 구조 검토 및 설계는 작년 11월부터 진행됐으며 공사 목적은 노후화된 강의실과 실습실 환경을 개선해 학우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천안 기념관 6101호 장애인 실습실, 6102호 열림교양대학 사무공간, 6103호 학생 진로 상담실, 6106호 IT학부 실습 및 휴게 공간 공사가 진행됐다. 열림교양대학의 별도 사무공간은 학생 진로 및 전공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창문이 없어 습하고 냄새가 나 사용하지 않던 IT학부 실습실을 깐투치오 방향으로 출입구 5곳을 설치해 채광과 환기가 되게 했다. 카페 형태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된 해당 공간은 학우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사진. 캡션. 새로워진 6103호 학생 진로 상담실. 이천안 기념관 공사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사 예산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중점 추진 사업인 에코스마트 캠퍼스 구축 사업으로 지원받았다. 조영훈 총무처 시설관리팀장은 학기 중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서 공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었다며 추후 학교 건물 공사 계획에 대해 노후화된 강의실을 순차적으로 개선 예정이라 전했다. 취재 홍은솔 기자. 사진 김다영 기자. 제목,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새 단장회. 리드,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개편 작업을 끝마쳤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세부 수정 및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OS 제한 없이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중앙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워진 전자자료 통합 시스템은 키스, 디디피아 등 이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료 이외에도 무료 학술 자료도 제공한다. 추가로 대출 건수, 예약 건수, 연체 건수, 연체로 이용 현황을 모아보기 형태로 확인할 수 있고 알림 설정을 비롯한 개인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개편한 모바일 앱은 기존 불편 사항을 개선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UI 이용의 편리성을 높였다. 이번 개편은 도서관 자료 검색 및 이용의 접근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백민경 중앙도서관 팀장은
도서관에서는 여러분의 학습과 연구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도서관에 대한 관심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취재 신다인 기자. 보도. 제목: 우리 대학 경제학 교수 교육권 침해 논란.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 부제: 공동대책위원회. 동등한 주체로서 소통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9일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수업 중 유철규 교수의 음주 의혹이 제기됐다. 소재: 학생들의 호소에도 묵묵부답 교무처. 작년 12월 9일 에브리타임을 통해 유철규 교수의 음주 의혹 문제가 불거지기 전 10월 초부터 유 교수의 수업에 관한 민원이 교무처에 수차례 접수됐다. 이에 교무처는 유 교수의 수강생 중 불특정 소수에게 전화로 수업 평가를 진행하고 이 내용을 교수에게 전달하는 선에서 문제를 일단락시켰다.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상황이 파악되며 올해 1월 7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4.16자율학부 비상대책위원회, 인권위원회가 모여 성공회대학교 교육권 문제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를 결성했다. 공대위 조사 결과 유철규 교수의 음주 행위는 사실로 밝혀졌다. 공대위는 12월 9일 이후에도 교무처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음주행위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김재영 교무처 팀장은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공대위는 교무처는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은 학교 행정체계의 부실 뿐만 아니라 교육권 문제에 대한 방임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교무처장, 학생처장에게 대책회의를 요구했고 지난 1월 10일 6가지 요구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요구안 속에는 수강생들에 대한 유 교수의 공식 사과, 유 교수의 1년 휴직, 교육권 피해 현황에 대한 교원 징계위원회 회부, 비대면 수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교수 대상 비대면 수업 교육, 유 교수 1년 휴직에 따른 경제학 전임교수 추가 채용이 있다. 소재: 한 학기에 걸쳐 심화된 교육권 침해 문제. 가장 원하는 건 사과. 유 교수는 몇 차례 음주 상태로 수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한 교육권 침해 문제가 한 학기에 걸쳐 심화됐다. 2020년 2학기 유 교수는 경제학개론, 거시경제학 국민소득론, 경제학의 초대, 경제학 세미나 1 수업을 담당했다. 이 문제는 경제학의 초대 1학년과 경제학 세미나 3, 4학년 수업에서 두드러졌는데 나머지 과목에서도 일부 문제 상황이 나타났다. 진조위는 실시간 수업에서 유 교수가 자연스럽지 않은 말투, 발표에 대한 부적절한 피드백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불규칙한 수업 자료 업로드, 갑작스러운 휴강, 수업 시작 지연에 문제가 있었다. 공대위는 경제학 수업 조치 의료관 수렴 조사를 통해 학우들이 희망하는 처분 유형을 조사했다. 응답자 38명의 학우들이 원하는 처분 방식을 1, 2, 3위로 선택하도록 했다. 1, 2, 3순위 응답을 모두 합한 결과 사과 34명, 치료 28명, 강의 중지 14명, 징계 11명으로 집계됐다. 강의 중지를 포함한 징계를 요청한 경우 정직과 연기년이 필요하다는 응답으로 나뉘었다. 진조위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유 교수에 대한 강한 징계를 원하기보다는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치료와 회복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의 강의 중지를 주된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다. 고 판단했다. 사과는 학우들이 가장 원하는 조치였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유 교수는 작년 12월 16일에 수업 시간에 구도로 사과했지만 공대위는 적절한 내용과 수준을 갖추지 않았다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영환, 김서중, 박경태 교수 3인으로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 이하 진조위와의 협의를 거쳐 유 교수는 2021년 1월 중 이메일을 통해 경제학에 초대 경제학 세미나 수강생들에 사과했다. 소재: 유 교수 견책 처분, 수업 배제와 치료 병행해.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정관 제2관 제44, 45, 47조에는 교원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직을 요할 때 2년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 중 1년간은 봉급의 반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진조위는 유 교수는 2010년경 위암 수술 이후 위 절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식사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알코올 섭취로 대신하는 습관을 길러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알코올 의존증이 심화됐고 한양대 병원의 진단 결과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황으로 이 기간에는 강의를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유 교수의 상태를 전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건이 원만히 처리될 때까지 양자를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도 이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에서 유 교수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진조위는 총장이 유 교수에게 견책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사립학교 법에는 교원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4가지 범주 외에 견책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권자나 총장이 시행할 수 있는 징계다. 김기석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해당 교수는 수업 배제를 포함한 대학 당국의 조치를 수용했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유 교수는 6개월간 병가를 통해 치료해 나가고 이후 연구년을 통해 충분한 휴식과 자숙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공대위는 유 교수가 복직할 때 복직을 위한 건강진단서, 복귀 이래 1학기간의 수업 참관, 수강생 대상, 정기 설문조사, 건강상태 파악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유 교수가 복직할 시 공대위의 요구가 이뤄질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진조위는 이번 사건이 분명 유 교수에게 기책 사유가 있는 사안은 분명하지만 수년간 지속된 경제학 전공 교수진의 공백으로 인한 과중한 수업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부적응 상황 등을 감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와의 대화 중 유 교수는 수차례 경제학 전임교원 충원을 학교에 요청해온 바 있다는 것과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 상황이 자신에게는 괴로웠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덧붙여 공대위는 본 사안이 학교의 교육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소재: 계속된 경제학 전임교수 추가 채용 요구. 이뤄지지 않았다. 업무 과중을 느낀 유 교수는 경제학 전임교수 추가 채용을 요청해왔다. 유 교수는 매 학기 4과목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며 전공 과목을 도맡았다. 2017 교육 통계 분석 자료집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에 따르면 대학 전임교수의 평균 수당 수업시간은 9시간에서 10시간이다. 그러나 유 교수의 주당 수업시간은 12시간으로 평균 이상의 수업 시수를 담당했다. 이는 한정된 전임교원에게 수업 진행의 책임이 가중됨을 보여준다. 무리한 수업 진행으로 유 교수의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공대위는 경제학 전임교수 추가 채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대위의 전임교수 추가 채용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대학 경제학 전임교수로는 유철규, 이상철 교수가 있다. 2021학년 1학기 경제학 수업에서 이상철 교수는 2021년 1학기 수업으로 한국경제사, 경제학 세미나, 우리 사는 경제는 어디서 왔을까 1, 시장경제의 지형과 변모, 전국탐색 세미나 경제학 4과목을 진행했다. 유 교수가 수업 배제됨에 따라 이 교수가 전국탐색 세미나 경제학 과목을 맡으며 지난 학기 3과목을 담당했던 것에 비해 수업 부담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공대위는 3월 8일 발표한 공표안을 통해 전임 교수 제안에 따라 수업의 질과 다양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생 대표자들은 책임을 통감하며 비대면 수업, 강의 수, 교원 문제 등 교육과정 전반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교육권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 공대위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혼란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학교 차원에서 수업을 모니터링하고 조력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재했다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학교에 요구해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됐다. LMS 설문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고충 민원 모니터링은 학생복지처 팀장이 오픈 채팅방과 구글 폼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교육권 모니터링과 인권 모니터링은 각 학부 학생회가 담당한다. 사진, 모니터링 체계표. 학생복지처를 통해 접수된 문제는 학부 및 총학생의 공유 여부에 따라 학생이 동의할 시 학생참여협의회를 개최하고 비동의할 시에는 소관부서의 교직원 및 교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처리한다. 학생회 주최의 설문에서는 신고자의 의지에 따라 학부 내 조사위원회 구성, 학내 성당실과 인권위원회의 이관, 타 학부 및 기관의 이관을 등을 선택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학생참여협의회를 개최한다. 학생참여협의회는 학생복지처 팀장, 학생복지처장, 총학생회장, 학부 대표 2인, 고충민원 당사자가 참여해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수업 6주차에는 학교에서 중간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공대위는 교육권은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것을 혼자 쟁취해 나가기에 교수와 학교라는 권력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학우들이 안녕하고 안전한 수업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학생 대표자의 몫이라고 판단했기에 수업 모니터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현재까지 학교는 발생한 수많은 교육권 문제들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예산의 논리로 대응해왔다. 학생 대표자들, 학생들의 감시와 상호작용 없이 접수되는 문제를 처리해 나간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리라고 확신한다며 학교 행정체계를 비판했다. 공대위는 모니터링 체계에 있어 교육권 모니터링의 시행안과 전체적인 운영 매뉴얼에 관해서 꾸준히 공부하며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모니터링을 집행하는 학생 대표자 전원은 학내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받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 전했다. 학내 구성원에게는 수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 및 권리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공에 대한 방식으로 더블의 숲의 가치를 보여준 학생들. 이번 사안은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지 못한 학교를 대신해 공대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찾은 사례다. 공대위는 학우들과 소통하는 공동의 공대위로서의 역할에 평등하게,
편견 혹은 차별 없이 임할 것을 약속한다. 학우들이 안전하게 동등한 주체로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의 숲의 가치를 지킬 것을 약속했다. 정인영 공대위원장은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 우리와 학교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확인했다. 학교 담당자들과 우리가 학교 구성원들의 안녕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더불어 숲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지난 2월 25일 담화문을 통해 김기석 총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성공회대학교 공동체가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민주적인 대학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경태 진조위 위원은 이번 사건은 문제 해결을 통해 성공회대 방식으로 더불어 숲의 가치를 보여준 학생들이 빛났고 체계의 구축을 통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사진, 인권과 평화의 대학 성공회대. 취재, 강혜린 기자. 사진, 김다영 기자. 제목, 행복기숙사 하청 노동자 고용 승계 결정됐지만 고용 불안 여전해. 부제, 직접 고용 요구하는 목소리도. 리드, 행복기숙사 하청업체가 바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우리 6명 중에 누가 잘릴지 모른다는 소리도 있었죠. 행복기숙사 청소노동자 A씨가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A씨는 행복기숙사 하청업체 동우공영 직원이다. 2019년도부터 행복기숙사에서 근무하며 기숙사 건물 모든 구역의 청소를 담당해왔다. 388명 정원의 행복기숙사를 청소하는 노동자는 A씨를 포함해 단 2명.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식당과 화장실, 세탁실을 포함한 11층 건물 전체를 청소한다. 힘에 부쳐도 불평하지 못한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고용 시스템상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불안감이 앞섰기 때문이다. 연차는 쓸 생각도 못해요. 둘 중 한 명이 쉬면 혼자서 11층 건물 청소를 다 해야 하니까요. A씨는 말했다. 소제목, 하청업체 동우공영, 5명 고용 승계 결정. 고용 해지와 관련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경. 하청업체 동우공영과의 재계약 시기가 다가왔을 때이다. 2019년 문을 연 행복기숙사는 동우공영과의 2년 계약으로 경비 노동자 2명, 청소 노동자 2명, 시설 노동자 2명을 간접 고용했다. 당시 하청업체가 바뀐다는 말과 함께 기숙사가 문을 닫는다는 소문까지 맴돌았다. 지난해 12월 행복기숙사 하청 노동자 5명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경비노동자 B씨는 결국 민주노총에 가입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은규 행복기숙사 관장은 당시 하청업체 변경은 논의되고 있었지만 그분들을 해고할 계획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행복기숙사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이 있었고 고용 유지를 위한 고민이었을 뿐 해고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관장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기숙사 하청 노동자 6명 중 1명이 시설 소장에 대한 해고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행복기숙사는 올 1월 하청업체를 기존 동우공영에서 푸른 환경 코리아로 변경했고 노동자 6명 중 5명을 고용 승계하기로 결정했다. 시설 소장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진,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가시 시위 현장. 이 상황이 알려지자 1월 20일 성공회대학교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모임 가시, 이하 가시가 해고 통보를 받은 정인수 시설소장과 함께 규탄 시위에 나섰다. 다음 날인 1월 21일 우리 대학은 행복기숙사 SPC 총무처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가시 기숙사 자치 준비 모임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리소장의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 특히 기존 하청업체인 동우공영과 계약을 유지하고
시간 줄이기, 임금 삭감 없이 청소 노동자 2명, 경비 노동자 2명, 소장 1명, 총 5명에 대한 공용 승계를 결정했다. 정 소장은 학교 소속 2년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소제목, 불분명한 책임 소재, 페이퍼 컴퍼니 SPC. 학교 측이 노동자 6명의 고용 승계를 결정하면서 해고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자 6명의 고용 불안조차 해결이 아닌 보류 상태이다. 1년 뒤 하청업체 변경이 논의될 경우 다시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며 매년 재계약 시점에서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강건가시 대표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용업업체를 고용하는 비용이 더 든다. 학교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이 없으면 직접 고용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며 고용 불안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비용도 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행복기숙사 사업구조. 카피라이트, 행복기숙사. 그러나 여전히 학교 측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현재 행복기숙사가 학교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9년 신설된 행복기숙사는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건물로 총 170실에 338명을 수용할 수 있다. 기숙사 건립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하사학재단과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건립기금 역시 대학생 거주부담 완화 및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학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학은 부지를 제공하고 재단은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립했다. 기숙사 운영의 주체가 우리 대학이 아니라 사학재단과 학교 법인이 이사로 함께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SPC인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대학은 총 사업비 136억 원과 사학재단과 체결한 실시협의서에 의거해 학교 부담금 10억 2천만 원을 SPC 운영 기간인 30년간 상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2048년 상환을 마친 후에야 행복기숙사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더 큰 문제점은 행복기숙사가 기숙사 수입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자 운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00여 명의 사생만 입주해 지난 1년간 큰 손해를 입었고 유한대생을 받기 시작한 현재에는 210여 명 정도의 사생이 있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338명이 살 수 있는 기숙사에 정원 100여 명이 비어 여전히 적자라는 게 김 관장의 하소연이다. 불분명한 책임 소재도 문제다. 김 관장은 학교는 아무런 힘이 없다. 모든 것은 SPC와 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행복기숙사와 동우공경이 작성한 계약서에 보면 갑은 성공회대학교 공공기숙사 유한회사이고 을은 동우공영 주식회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서상으로 보면 행복기숙사의 운영 주체는 성공회대학교 공공기숙사 유한회사라는 특수법인 SPC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공회대학교 SPC는 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다. 소제목, 간접 고용이라는 구조의 문제. 사학재단에 문의해본 결과 경비 및 청소 하청업체 계약은 성공회대 행복기숙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하청업체 계약금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재 성공회대 SPC는 우리 대학 소속의 총 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행복기숙사는 SPC라는 우리 대학과는 다른 기구에서 운영되지만 구성원은 모두 교직원이다. 이는 행복기숙사의 운영 주체는 결국 학교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최종 결정자는 사학진흥재단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그러나 노동자의 직접 고용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차명돈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사업본부 사업개발팀 팀장은 현재 모든 행복기숙사는 하청업체를 고용해 관리하는 중이지만
기숙사 운영에 맞춰 직접 고용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강건 대표의 지적처럼 간접 고용이 직접 고용보다 실질적인 비용이 높다면 양자의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용 시스템의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더불어 숲,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행복기숙사 로비 벽면에 적힌 고 신영복 교수님의 글귀이다. 그러나 정작 행복기숙사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CCC는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우리는 매년 12월이 되면 항상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우리 대학이 매년 누군가를 불안에 떨게 하는 숲이 되어가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같이 더불어 숲이 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 취재 신다인 기자, 사진 김다영 기자. 사진 제공 성공회 대학교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모임 가시. 제목 본격 총학생회 후보 공약 토파보기. 부제 오늘의 섬세한 포크레인을 만나다. 리드 코로나19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학생사회의 명맥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제36대 총학생회 선거본부 오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벗어나 학생사회의 명맥을 잇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코로나19 상황을 1년간 경험한 오늘은 무엇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어떤 공약을 걸었을까? 이훈 총합 입 후보자를 만나 질문했다. 이 후보는 총학이 학내 민주주의의 방향을 결정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이 선택한 방향은 학내 구성원의 인권과 복지였다. 이는 모두의 화장실, 교육관리보장국, 총장 직선제 등의 공약에서 찾을 수 있었다. 공약 1. 모두의 화장실. 모두의 화장실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처럼 나이, 성별, 장애인,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 넓은 공간과 변기,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가 한 칸에 다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사업을 지난 2018년 제32대 종합과 33대 비대회가 추진한 바 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 후보는 모두의 화장실은 결코 성소수자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다며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대학의 배리어 프리 수준이 현저히 낮음을 절감했다. 장애인 화장실의 수가 많지 않고 그마저도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청소 물품이 있어 휠체어 출입이 불편한 화장실도 있었다. 이 후보는 아이가 있는 학내 구성원은 있지만 학내에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화장실은 없다. 아이가 있는 학원은 기저귀를 갈기 위해 사람들이 없는 공간을 찾아 헤매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의 화장실은 이런 이유로 탄생한 공약이다. 성별로 분리된 기존 화장실의 개념을 깨부수는 만큼 학우들의 걱정도 존재했다. 그중 불법 촬영에 관한 우려가 가장 컸다. 오늘은 모두의 화장실만의 대책보다 화장실 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건 공약이 화장실 전수조사다.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학생의 상비 물품으로 구매한 뒤 이를 이용해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학내와 인근 화장실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화장실을 쓰다가 수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탐지기를 대여해서 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두의 화장실의 한계는 명확하다. 기존 화장실이 있는 상태에서 학우들이 모두의 화장실을 이용할 것이냐는 점에서다. 학우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화장실은 방치되고 모두가 사용한다는 기존의 취지가 퇴색된다. 이 후보도 이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한 번에 모든 교내 화장실을 모두의 화장실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총학의 예산과 시간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의식적인 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우들의 의식적인 이용이 필요하고 학내 모든 화장실을 바꿀 수 없음에도 왜 어려운 공약을 추진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누군가는 첫 발자국을 내디뎌야 한다. 오늘이 모두의 화장실을 만든다면 언젠가 학내 화장실이 전부 모두의 화장실로 바뀔 거라 믿는다며 공약 실현의 결의를 다졌다. 공약 2. 교육관리보장국.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교와의 소통은 이 후보가 이제부터 강조해온 점이다. 이 후보는
학교가 학생을 동등한 논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내 교육권 문제를 주체적이고 빠르게 해결하고 쟁취하기 위해 오늘은 교육권리보장국이라는 국서 신설을 결심했다. 전공 선택 시기를 한 학기 앞당기는 것, 전공 필수 수업을 확대하는 것 또한 교육권리보장국의 일이다. 이 후보는 교육권리보장국을 언급하면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대학은 4년 주기로 교육 커리큘럼을 바꾸는데 바꾸는 시기가 올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교육권리보장국을 통해 학교가 그간의 학부제에 관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듣고 커리큘럼을 개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의문이 앞선다. 현재 교육권 문제에 대해 학우들이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은 단 3가지다. 이에 이 후보는 학내의 모든 교육권 문제를 총하게 해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만 약속했다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 이 후보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누군가는 첫 발자국을 내디뎌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 3. 총장 직선제. 오늘이 내건 또 다른 공약은 총장 직선제다. 이 후보는 우리 대학의 경력난과 학생과의 소통 부족은 현 총장 선출 방식에서 일부 비롯됐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대학 총장은 이사회를 통해 선출된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12명의 이사 중 일부가 4년마다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총장 후보를 선정한다. 각 총장 후보들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한 뒤 투표를 통해 당일 당선된다. 이러한 방식은 총장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는 이사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게 만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지적이다. 또한 우리 대학의 총장 자격은 신부에게만 주어진다. 이 후보는 이런 자격이 경영과 교육에 자질 없는 총장을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 직선제가 이러한 일을 뿌리 뽑을 수 있다며 총장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내 구성원이 직접 총장을 선출할 권리가 있다면 총장 후보가 직원의 불편 사항과 학우의 교육권 불만, 하청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직접 듣고 해결하려 노력할 거란 이유에서다. 소제목 4. 오늘 해야 하는 이유. 인터뷰를 진행하며 든 의문은 다 할 수 있는가였다. 모두의 화장실, 교육권리보장국, 총장 직선제 모두 하나만 하기도 벅찬 공약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학생사회에 관한 학우들의 관심이 줄고 사업을 진행할 인력 충당이 힘든 지금으로서는 더 어려운 일이다. 이 후보에게 왜 지금 힘든 일을 골라서 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오늘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돌아오는 총장 선거 전 오늘이 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다음 총장 선거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한다. 교육 커리큘럼과 모두 화장실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했다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힘든 일이지만 공약을 설명하는 이 후보자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이 후보는 자신을 섬세한 포크레인이라고 표현했다. 목표를 위해 앞으로 나가고 눈앞의 장벽을 박살내면서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는 그동안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던 자신을 믿었다. 6년간 활동하며 그 무엇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고 자부했다. 화장실 앞에서 망설이는 학우를 위해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첫 발자국을 과감히 딛고 총장 직선제를 설명하며 하청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언급하는 그의 모습에서 더 나은 오늘을 만들겠다는 투지를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학우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학우의 지지를 받으면 훨씬 빠르고 쉽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모든 학내 구성원의 권리를 향해 높은 장벽을 부수는 과감하고도 섬세한 포크레인의 행보를 지켜보자. 한편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10번의 총학선거 중 학생회가 구성된 적은 단 2번이다. 제36대 보궐선거에서 오늘이 3번째 학생회가 될 것인지 비대위가 될 것인지 결정된다. 취재 사진 김다영 기자. 사진 기획 제목 돌아온 선거 새로워질 학생사회 리드
총학생회와 각 학부 정부학생회장 및 전공대표 보궐선거 투표가 이번 달 5일부터 시작된다. 투표는 외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유니보트와 K보팅을 이용하여 진행된다. 제36대 총학선거에 오늘이 단독 출마했다. 총학투표는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오늘이 당선되면 1년 만에 총학비대위 체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미디어 콘텐츠 융합 자율학부는 총학과 같은 기간 정부학생회장 투표를 진행하고 디지털 콘텐츠와 신문방송학 전공대표 투표는 궐석으로 무산됐다. 사회융합 자율학부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선거를 진행하며 정부학생회장과 사회복지학과 전공대표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작년 12월 선거로 정부학생회장이 선출된 IT융합자율학부와 인문융합자율학부의 경우 전공대표 투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IT는 4개 전공 모두 입후보안 운동본부가 없어서 무산됐다. 인문은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4개 전공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 23일부터 25일까지 K보팅을 이용하여 투표를 진행한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으로 학생사회는 흔들리면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다. 교정의 학우들의 발길이 끊기고 학내의 관심이 줄어들매 따라 학생사회는 침체기를 맞이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각 학부와 총학이 비대위 체제를 벗어날지, 비대위가 채우지 못했던 공간을 어떻게 메꾸고 이어나갈지 학생사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 사진 김다영 기자. 연재, 제목, 대학생 마음건강, 학생 상담센터로 지켜지나. 부재, 어려운 순간에 상담센터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리드, 지난 연재기획에서 우리 대학 학생 상담센터는 상담을 신청한 학우들은 2주에서 한 달 이상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대 전일제 상담사의 평균 인력은 단 1명. 늘어나는 청년 우울, 학생 상담센터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소제목, 학생 상담센터는 의무 아닌 권장기구, 전일제 상담사 1150명당 1명꼴. 학생 상담센터는 1970, 80년대 학생생활연구소라는 명칭으로 각 대학에 설치가 권장됐다. 2000년대 이후 현재는 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원 또는 대학생활지원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대학 안에 배치돼 있다. 학생상담센터 상담사의 업무는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개인심리상담, 집단상담, 정신건강 예방교육, 연구 및 출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년에 한 번 실시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과 대학 기관 평가 인증은 상담 기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일반 대학은 발전 계획의 성과 4점, 교육 여건 15점, 대학 운영의 책무성 9점,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29점, 교육 성과 25점, 학생 지원 13점, 총 6개 항목과 각 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 100점으로 계산한다. 이 중 심리상담은 학생 지원 항목의 진로 심리상담 지원 지표에 속한다. 진단 요소로 진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체계 구축 운영, 진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실적, 성과 분석이 있다. 대학 상담센터는 100점 중 4점으로 배점이 낮고 구체적인 상담원 인원수 규정이나 전문가 배치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상담센터는 실질적으로 교육부의 평가, 학교 운영 주체의 관심 여부, 학생 상담센터의 관련자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 대학 여건에 따라 상담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규모 및 질의 편차가 크다. 2020년 2월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이하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전국 286교 중 280교, 98%가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학내 전문 상담 인력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재학생 수는 1150명으로 최소 1명에서 최대 30명까지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 국립대는 상담 인력이 평균 8명, 그중 전일제 상담 인력은 3명, 약 40%이다. 사립대의 경우 학교당 상담 인력이 평균 4.6명이고 그중 전일제 상담사는 1명, 약 33%인 실정이다. 전일제 상담 인력 부족은 상담의 체계성 및 안정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
한편 286교 중 224교, 78%가 연간 운영비 1억 원 이하로 운영되고 157교, 55%가 연간 운영비 5천만 원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 소제목 우리 대학 학생 상담센터 개인 상담 15회기까지 가능해. 우리 대학 상담 프로그램은 진로 취업 상담과 학생 심리 상담으로 구분된다. 사회 진출 지원센터 취업 상담은 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나 취업 시장에 대한 정보, 본인의 진로 준비 정도를 점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학생 상담센터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대인관계, 학업, 정신건강 등 어떤 주제로든 상담이 가능하다. 우리 대학 학생 상담센터에는 전임 상담사 2명과 비전임 상담사 2명으로 총 4명의 상담사가 있다. 이들은 학내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과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개인 심리 상담, 심리 검사 실시 및 해석, 학생 상담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정규학기 과목 개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대학 기관 평가 인증 등 다양한 교육부 평가 진행, 위기 학생 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 캡션, 우리 대학 학생 상담센터의 모습. 개인 상담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메일로 신청하거나 승용관 2층에 위치한 학생 복지처에 직접 방문해 상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상담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연락해 상담 일정을 논의한 후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개인 상담은 15회기까지 가능하다. 이다슬 학생 상담센터 상담사는 다만 내담자의 위기 수준이 높거나 응급사건 발생 등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는 상담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담 학생과 상담사가 함께 회기를 논의하고 센터 내부적으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진행한다. 고 말했다. 학생 상담센터는 상담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담자에게 약물 치료를 제한하고 이용 가능한 병원 목록을 안내한다. 또한 내담자에게 1인당 10만 원까지 약물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 상담사는 비급여 진료, 지속적인 약물 처방 등으로 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작년부터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상담사는 상담하면서 이게 상담할 거리인가요? 다들 이 정도는 힘들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어떤 고민도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심리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한 번쯤 상담센터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 상담센터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 혹은 스카이프를 사용해 비대면으로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소제목 학생 상담센터 치유와 한계 사이 관심과 지원 필요. 학생 상담센터의 한계점은 존재한다. 학생 상담센터는 학생들의 자발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이 상담을 중단한다면 센터가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 또한 자해와 자살 등 위험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 대해 개인 동의 없이는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다수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기관과 연계 중이나 연계의 지속성, 체계성 저하로 고위험군 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상담사는 현재 청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코로나로 인해 그 정도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대학 평가에서도 심리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가능한 많은 학생의 심리 지원을 위해서 학교 차원의 제도적, 물리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2021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에 따르면 모든 대학에 학생 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재학생 1000명당 1명 수준의 상담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단위 응급개입팀 등과 연계해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전일제 상담 인력을 증원해 상담의 전문성과 지속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학생 진로 상담 지원, 평가 지표와 배점 또한 개선 검토될 예정이다.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지금 대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면 상담을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난 연재기획 인터뷰 중 경민, 가명은 말했다. 고액의 사설 상담이 부담스러운 대학생에게
학생 상담센터는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이다.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해 학생 상담센터의 체계성 구축과 전인 상담사의 충원 등의 개선책이 요구된다. 정신건강 복지에 대한 접근성과 치유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대학 내 상담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그 시작이다. 취재 신다인 기자, 홍은솔 기자, 사진 김다영 기자. 참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안적 치유 공간으로서의 대학 내 학생 상담센터의 한계성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박수경 2020년. 인터뷰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제목 민주주의와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부제 정치학과 박은홍 교수에게 미얀마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리드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합승한 총선 결과에 불복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시민사회는 시민불복종운동, 쿠데타를 규탄하는 총파업 등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 동남아시아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연구하고 강의하는 박은홍 정치학과 교수에게 이번 미얀마 사태에 대해 질문해봤다. 사진 캡션 지난 2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다시 찾아온 미얀마의 위기, 대한민국 미얀마 시민 불복종 운동과 연대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박은홍 교수. 미얀마 버마의 역사는 군부 독재와 함께였다. 1948년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이후 1962년 내윈 군 총사령관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약 50년간 군부 독재가 이어졌다. 아웅산 수치가 2015년 총선 승리로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군부 통치 시대가 막을 내렸다. 5년 임기가 끝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83%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그러자 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첫 국회가 열리는 날인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구금하고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5년) 전 미얀마가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에도 군부가 행사하는 영향력은 여전히 상당하다. 미얀마 군부는 국방, 내무, 외무 등 주요 부처 장관의 지명권을 독점해왔으며 특히 헌법에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군 수뇌부에 비상대권을 넘길 수 있다는 조항까지 담겨있다. 군부는 이를 이번 쿠데타의 근거로 삼았다. 2008년 군부 정권은 연방의회 의석 25%가 군부에 할당되고 헌법 개정은 의원 75%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을 제정해 사실상 개헌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군부는 자국의 주요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제 권력이기도 하다.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의 평화 시위와 불복종 운동에도 무차별적으로 실탄을 쏘는 등 무력 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시태그 세이브 미얀마, 해시태그 저스티스 포 미얀마 등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과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의 봄을 외치는 아시아의 젊은 민주화 지지층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도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1년 2월 22일에는 미얀마 각계각층에서 수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총파업에 동참한 22222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는 1988년 8월 8일 일어난 8888 항쟁에 빗대 이름 지어졌고 시민사회가 비폭력 저항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미얀마 시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세 손가락 경례도 상징적이다.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세워 들어올리는 경례는 각각 선거, 민주주의, 자유를 의미한다. 지난 2월 18일 우리 대학 소모임 국경 없는 민주주의 학교는 미얀마 쿠데타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서명을 진행하며 연대에 동참했다. 소모임 국경 없는 민주주의 학교의 지도교수이자 이번 학기 아시아의 국가와 사회를 강의하고 있는 박은홍 교수와 이번 미얀마 사태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사진 캡션 지난 2월 17일 미얀마 양곤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질문. 민주주의 관점에서 이번 쿠데타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쿠데타는 무력에 의한 권력 찬탈을 의미한다. 민주적 헌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평화적 방식을 통한 권력 창출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쿠데타는 헌법 파괴 행위이다. 질문. 미얀마 사태에 5.18 광주 민주항쟁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어떤 점이 유사하고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 군이 민간인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 미얀마의 시민 불복종 운동도 광주와 오버랩된다. 다른 점은 광주가 고립무원 상태에 있었다면 미얀마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지지하고 있다. 질문. 소모임 국경 없는 민주주의 학교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과 소모임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계획인가? 4년 전 국왕 모독죄로 수감됐던 태국 콘깬 대학교 법대생 짜투팟 분팟 타라락 사군이 광주 인권상을 받았다. 그를 대신해 광주를 찾은 가족들을 우리 학교에 초청해 당시 내 수업을 듣던 학생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도 태국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학생들과 진행했다. 국경 없는 민주주의 학교는 작년 왕실 개혁과 군부 정권 퇴진을 외치던 태국 청년들과 연대하기 위해 모인 학생들과 상의해서 올해 만든 소모임이다. 미얀마 시민 불복종 운동 지지 캠페인은 소모임의 첫 활동이 됐다. 지난 3월 20일에 열린 제3회 정치학 콘서트에서 미얀마 시민 불복종 운동과 연대하다라는 주제로 줌 토론회도 이끌었다. 학생들의 의욕이 크다. 미얀마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 활동을 하리라 본다. 질문. 학교 커뮤니티에서 학우들이 미얀마를 돕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청년들이 어떻게 돕고 연대할 수 있을까? 마음을 모아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미얀마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한국을 넘어 다른 나라로의 관심으로 확장돼야 한다. 미얀마의 시민 불복종 운동, 홍콩의 민주화 운동, 일본의 평화 운동, 태국의 왕실 개혁 운동 등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이해가 필요하다. 연대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현 상황은 물론이고 역사, 정치,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질문. 미얀마의 현 상황과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미얀마 국민들은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희생이 큰 상황이다. 국제사회에 더 많은 연대와 압력이 필요하다. 미래는 연대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다. 질문. 많은 이들이 국가 단위 혹은 개인 단위로 연대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국제사회가 가지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나누는 데는 국경이 없다. 국제사회의 연대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본문. 미얀마 군부 저항 시위 최전선에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전 애인보다 미얀마 군대가 더 나쁘다는 피켓을 들고 수혈받을 경우를 대비해 팔에 혈액형과 이름, 연락처를 적는다. 계속되는 군부의 폭력과 탄압에도 미얀마 청년들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는 단호한 신념으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지금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인 우리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취재 홍은솔 기자. 사진 제공 고영인 국회의원실. 르포. 제목 강 기자의 제로웨스트 도전기. 부제 우리 함께 용기를 내보자. 일회용품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 있는가? 배달 음식에 따라오는 일회용 용기, 카페에 가면 늘 쓰던 일회용 컵, 빨대 등 우리의 일상은 일회용품으로 가득 차 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일주일 동안 일회용품 없이 살기에 도전해봤다. 배달 음식을 끊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배달을 많이 시켰고 함께 오는 일회용품 또한 당연해졌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나는 장바구니에 다회용기를 담아 가게로 향했다.
앱으로 주문하면 집까지 찾아오는 배달 음식과 달리 용기를 챙겨 가게로 향하는 것은 불편하고 귀찮았다. 닭강정 가게로 들어가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주실 수 있냐고 묻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담아진 음식을 보니 자원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치킨무랑 소스는 이미 소분 포장된 상태였다. 치킨무랑 소스는 안 주셔도 돼요. 나는 쓰레기를 거절했다. 안 먹는 반찬이나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을 거절하면 애당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사진. 제로웨스트를 도전하며 사용한 장바구니, 텀블러, 다회용기. 배달 음식을 먹으면 최소 금액을 맞추기 위해 많은 양을 주문해 남기곤 했다. 그러나 음식을 포장해 오니 내가 먹을 만큼만 주문해 음식물 쓰레기도 덜 나왔다. 일회용 용기를 분리수거하는 불편함도 줄이고 배달비도 늘지 않았다. 포장 할인을 받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밖에 나와 햇빛을 맞으니 무기력한 기분도 덜고 닭강정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텀블러를 챙긴다. 나는 카페를 자주 이용한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기도, 음료를 포장해 집에서 마시기도 한다. 카페를 이용하다 보면 플라스틱 컵이나 뚜껑, 빨대 등 많은 쓰레기를 만든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하루에 100개도 넘게 쓰이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하루는 빨대에 목이 찔려 죽은 새 사진을 봤다. 바다로 흘러간 빨대를 먹이로 착각한 새가 이를 먹고 죽은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그래서 나는 텀블러를 사용하기로 했다. 텀블러를 가져가면 할인을 해주는 카페도 있는데 비록 몇백 원이지만 돈도 아끼고 환경도 지킬 수 있었다. 텀블러를 잘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텀블러의 소재는 보온 보냉을 위해 다양한 금속 연료로 만들어져 분리수거가 어렵다. 텀블러는 15번에서 40번은 써야 생선에 들어갔던 자원을 상쇄할 수 있고 세척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까지 고려하면 최소 1000번을 써야 한다. 하나의 텀블러를 오래 써야 자원을 아낄 수 있으니 텀블러를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로 웨이스트는 불가능했다.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쉬웠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다. 편리함을 핑계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조금만 부지런해진다면 제로 웨이스트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달리 일회용품을 일상 곳곳에 녹아들어 떼어낼 수 없었다. 우리 집은 매주 토요일마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쓰레기를 보면 포장 쓰레기가 대다수였다. 과자, 채소, 고기, 생선 등 모든 식재료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 내가 용기를 챙겨가도 이미 포장돼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사야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2020년 전 세계 쓰레기 브랜드 조사에 따르면 일회용 음식 포장재가 가장 많이 버려짐을 알 수 있다. 소비자만이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 일주일간 나온 쓰레기들. 제로웨이스트 실천 중 좋아하는 마라탕을 해먹기로 했다. 사골 육수를 사기 위해 마트에 갔는데 당연히 육수는 비닐에 포장돼 있었다. 내가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육수를 만드는 방법은 직접 사골을 사서 우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과자, 화장품, 택배 등 모든 물건과 음식에는 일회용품이 쓰인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쓰레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고 사는 것 자체가 쓰레기다. 소비 습관을 들어봤다. 옷을 입을 때 매일 하는 말이 있다. 입을 옷이 없네? 옷장과 행거에 걸려있는 수많은 옷들 중 내가 입고 싶은 옷은 없다. 이 생각이 들면 새로운 옷을 사고 방안은 옷들로 꽉 찬다. 옷을 정리할 때면 내가 이 옷을 몇 번이나 입었지 하며 생각해본다. 한두 번도 입지 않고 방치해온 옷들이 가득하다.
빠르게 바뀌는 유행 속에 나의 소비 습관은 환경오염을 가속했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옷을 얼마나 소비했는지, 이 옷을 왜 샀는지, 왜 몇 번 입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며 습관을 바꿔야 함을 깨달았다. 방을 정리하며 옷뿐만이 아니라 잡다한 물건들을 많이 발견했다. 1+1으로 산 과자, 펜, 노트, 음식 등 싼 가격에 현혹돼 샀지만 쓰지 않고 먹는 것들이 많았다. 이러한 소비 습관은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내 지갑을 가볍게 만든다. 냉장고를 보면 우리의 허영심을 볼 수 있다. 나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며 가득 찬 냉장고 속 먹지 않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줄여보려고 한다. 용기를 내보자. 최근 SNS를 통해 용기 내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용기를 내서 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포장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우리는 우리가 변화시킨 환경에 맞춰가고 적응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 타협의 시작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플라스틱 강력 규제다. 내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음료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된다.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천 시 사용하는 우산 비닐, 소매점 비닐봉지, 일회용 배달용기, 50인 이상의 숙박시설, 장례식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하지 않나?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해진 오늘처럼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당연해지는 내일이 오기를 바란다. 나는 이번 제로웨이스트 도전을 계기로 일회용품 사용과 배달 음식 주문을 조금씩 줄여보려 한다. 기후위기의 책임은? 우리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교육받았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5년 쓰레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사업적 폐기물이 약 57.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일반 가정의 쓰레기 배출량은 전체 지표로 봤을 때 미미한 양이다. 과연 환경오염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일까? 보편주의 논리는 환경오염에 더 책임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정도 차이를 묻지 않는다. 우리나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쓰레기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한다. 말레이시아의 플라인다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수많은 쓰레기를 수출하는 선진국과 수입하는 개발도상국은 환경오염에 같은 무게의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 코카콜라는 세계 최고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기업이다. 한 해 300만 톤의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매년 1000에서 2000억 개의 페트병을 생산하는데 초당 3,400개의 페트병을 만드는 꼴이다. 수만 톤, 수억 톤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기업과 개인이 환경오염에 같은 무게의 책임이 있을까?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계급, 위치, 성별, 경제적 위치 등에 따라 기후위기는 다르게 찾아온다. 보편주의 논리는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묻지 않고 환경 불평등의 책임을 설명하지 못한다. 글, 사진, 강예린 기자.